행사장 중반 장비 점검 문제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최상훈 중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중령의 시선이 서연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소위 이 자리에서 여자 체면 다 깎고 다니네. 정신 안 차려? 차가운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당황하며 상황을 설명하려던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싹 공개석상에서 뺨을 세게 후려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군이라고 봐줄 줄 알았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던져진 모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의 왼쪽 뺨이 화끈거리며 붉게 달아올랐고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행사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고 아이들까지도 웃음을 멈추고 부모 품에 바짝 안겼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 충격적인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군기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며 절대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강원도 최전방 부대의 이른 아침, 늦봄 햇살이 병영 곳곳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임 여군 소위 한서연은 부대 행사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오늘 예정된 부대 창설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6의 서연은 작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 부대에 배치받은 지 이제 겨우 석 달째였죠. 서연의 첫인상은 누구에게나 좋았습니다. 키 작은 체구에도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며 상급자에게는 정중하고 부하들에게는 따뜻했습니다. 특히 행정 업무에서 보여주는 꼼꼼함과 성실함은 동기 장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보수적인 최전방 부대였고 여군 장교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행사장 무대에서는 군악대원들이 악기를 점검하며 연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펫의 맑은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고 드럼의 둔탁한 소리가 리듬을 맞춰가고 있었죠. 서연은 행사 진행팀의 일원으로서 음향시설과 좌석 배치를 재차 확인하며 완벽한 행사를 위해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부사관 하나가 서연에게 다가와 마이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테스트해보며 음량을 조절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며 음성을 확인하는 서연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의 원인은 바로 행사 책임자인 최상훈 중령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최 중령은 이 부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지만 유난히 여군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부대에 온 첫날부터 최 중령은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다른 남성 장교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투를 서연에게만 보였죠. 여군이 최전방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최 중령의 말을 서연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연은 더욱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최 중령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주변으로는 초청받은 지역 인사들과 부대 가족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담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군복을 입은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최중령이 행사장을 둘러보며 다가오는 것을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서연이 최중령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뚝뚝한 고개의 끄덕임 뿐이었습니다. 최중령은 서연의 보고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듯했고 마치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본격적인 행사 시작까지는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행사장 전체를 둘러보며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부대 깃발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의례와 함께 울려 퍼지는 애국가 선율에 맞춰 모든 참석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서연도 다른 장교들과 함께 거수 경례를 하며 마음속으로 오늘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부대장의 기념사가 이어지고 유공자 표창 시간이 되었습니다. 훈훈한 박수 소리와 함께 표창을 받는 장병들의 기쁜 모습을 보며 서연은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의 시선이 계속해서 서연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서연의 온몸을 감싸며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었지만 서연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행사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장비 점검을 위한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악대원들이 악기를 재정비하고 참석자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시간을 이용해 다시 한번 음향시설과 무대 상황을 점검하며 남은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운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중령이 서연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몇몇 참석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무도 곧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햇살 아래 모든 것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서연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 점검을 마치고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행사 진행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곧 시작될 부대 소개 영상과 함께 이어질 축하 공연까지 모든 순서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연은 그때만큼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행사 일정표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빨간 펜으로 체크한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왜인지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행사 중반 장비 점검 문제로 예상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분위기가 조금씩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즐겼지만 행사 진행팀에게는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음향팀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이크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잡음과 스피커의 불안정한 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상훈 중령이 큰 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중령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욱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최중령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긴장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이 자리에서 여자체면 다 깎고 다니네라는 최중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참석자들 중 일부도 무슨 일인가 하며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예의를 지키며 음향 장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서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정신 안 차려라는 호통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중령이 공개석상에서 서연의 뺨을 세게 후려친 것입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왼쪽 뺨이 화끈거리며 붉게 달아올랐고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고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당황한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뺨을 맞은 충격으로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굴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군이라고 봐줄 줄 알았나라는 최중령의 차가운 말이 서연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모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자신이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아온 편견과 차별이 이 순간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외부인들이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행사의 평화로운 모습을 담으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한 여군 장교가 상급자에게 뺨을 맞는 충격적인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뺨의 따가운 아픔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 부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동정 어린 것인지 아니면 당연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중령은 서연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군기란 이런 것이고 여군이라고 예외는 없다는 식의 표정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기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며 개인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군악대원들은 연주를 멈췄고 참석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조차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웃음을 멈추고 부모의 품에 더 바짝 안겼습니다. 서연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뺨의 열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이런 부당한 처사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중령이 다른 곳으로 향하며 자리를 떠나자 주변의 부사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냐는 걱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깊었고 이 굴욕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행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재개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한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행사 진행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뺨의 따가움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부대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병사들과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여군 소위가 중령한테 뺨을 맞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목격한 그대로를 전했고 어떤 이는 과장된 버전으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버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장병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일부는 군기라는 명목으로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이 식당에 들어서자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가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평상시처럼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참아라, 중령한테 대들면 너만 손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선배 장교 중 하나는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런 조언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당한 처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대 밖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지역 인사들과 부대 가족들을 통해 이야기가 전해졌고 결국 서울에 있는 서연의 가족에게까지 소식이 도달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한기석은 현직 국방부 차관이었고 외삼촌 한영진은 현역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가족에게 이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고 가족의 영향력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숙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왼쪽 뺨에는 아직도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국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당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딸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지휘부에서는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중령은 어제 일어난 일을 행사 중 긴장감 유지를 위한 군기잡기라며 축소 보고했습니다. 일부 간부들도 이에 동조하며 서연을 버릇없는 신세대 장교로 몰아가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들은 여군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한다며 서연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적인 부사관들과 병사들 중에는 어제 본 것이 정당한 군기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부사관들은 서연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은밀하게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사 영상이 군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대 행사의 성공적인 모습을 공유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영상 속에는 최중령이 서연을 때리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여군 차별과 군 폭행이라는 키워드가 장병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군기라는 명목으로 옹호했지만 대부분은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장병들은 이런 구시대적인 폭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연은 조사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널리 퍼진 영상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연은 조사관 앞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때린 것은 제 성별과 계급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서연의 모든 감정과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군내 성차별과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어 갔습니다. 최중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서연을 옹호하는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형성되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서연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철책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군인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는 후배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군기가 아니라 폭행이에요.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에는 더 이상 부당한 처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대 지휘부는 사건을 덮으려는 노력을 본격화했습니다. 최상훈 중령은 부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어제 벌어진 일을 행사 중 긴장감 유지를 위한 군기잡기라고 축소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신임 여군 장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지도 차원의 조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최중령의 편에 서서 서연을 버릇없는 신세대 장교로 몰아가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들은 여군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한다며 서연을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적인 부사관들과 병사들 중에는 어제 본 것이 정당한 군기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 부사관들은 서연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은밀하게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사 영상이 군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대 행사의 성공적인 모습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었지만 불행히도 최중령이 서연을 때리는 장면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여군 차별과 군 폭행이라는 키워드가 장병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군기라는 명목으로 최중령의 행동을 옹호했지만 대부분은 이런 행위가 명백히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장병들은 이런 구시대적인 폭력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대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온라인상의 논란이 커지자 부대 지휘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졌고 상급 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장은 급히 회의를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연은 공식 조사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사실에는 서연과 조사관, 그리고
증인으로 불린 몇 명의 부사관들이 자리했습니다. 서연은 조사관 앞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때린 것은 제 성별과 계급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서연의 모든 감정과 신념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군내 성차별과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중령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서연의 태만함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적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최중령의 행동이 과도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최중령을 지지하는 기성 세력과 서연을 옹호하는 젊은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식당에서도 생활관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중령이 그동안 여러 여군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왔다는 추가 증언들이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업무 배정에서도 편견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최중령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서연은 조사 과정에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침묵했다면 다음 피해자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동기 장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동기는 서연의 용기를 격려하면서도 앞으로의 어려움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대 밖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영상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군 인권단체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군내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부대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 희망적이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최중령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했던 그의 모습이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증거들이 쌓이고 여론이 악화되자 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군 조직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명예와 신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와 관습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추구하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조사가 진행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부대 상황실에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상공에 정체불명의 군용 헬기가 나타났다는 관제탑의 보고였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는 당황하며 부대장에게 즉시 보고했고 부대장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기의 식별 번호를 확인한 결과 그것은 국방부 소속의 고위급 수송용 헬기였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사전 공지도 없이 이런 헬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헬기 착륙 지점에는 부대의 모든 고위 간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상훈 중령도 다른 간부들과 함께 착륙장으로 향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본 순간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경직되었습니다. 먼저 내린 사람은 국방부 차관 한기석이었고 그 뒤를 이어 육군 대장 한영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훨씬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주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이런 고위 인사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분명히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부대장은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차관과 대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최중령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며칠 전 벌어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 정도로 큰 일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석 차관은 부대장에게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딸을 때린 사람, 지금 여기서 보자는 그의 말이 착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한서연 소위가 바로 국방부 차관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부대장과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고 따라서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중령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때린 여군 소위가 국방부 차관의 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느꼈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영진 대장도 엄중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당한 일에 대한 분노와 함께 군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군에 복무하면서 이런 구시대적인 관습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부대장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차관과 대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상황에서 사후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중령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영향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육군 대장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외삼촌이 직접 부대까지 온 것은 그녀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가족의 도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든든함도 느꼈습니다. 부대 전체가 비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육군 대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틀어졌고 사건의 중대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부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차관은 부대장에게 즉시 관련자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대장은 서둘러 명령을 내렸고 곧 사단 회의실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가 명확히 구분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단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부 차관 한기석과 육군 대장 한영진이 상석에 자리를 잡았고
부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상훈 중령은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위축된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서연 소위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와 외삼촌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든든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차관은 서연을 바라보며 따뜻하지만 엄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당한 일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진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최중령이 어떤 이유로 자신을 공개석상에서 폭행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서연의 진술이 끝나자 차관은 최중령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최중령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할 차례였습니다. 최중령은 말을 얼버무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서연의 태만함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적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공개석상에서의 폭행을 정당화할 만한 논리도 부족했습니다. 차관은 최중령의 변명을 차분히 듣고 난 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남성 장교들에게는 같은 방식의 지도를 하지 않았는지, 왜 유독 여군에게만 그런 처사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최중령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의 행동이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처사였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일부 간부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부사관들과 장교들이 최중령의 평소 행동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중령이 그동안 여군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군들에게만 특별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부사관은 최중령이 여군은 원래 군대에 맞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장교는 최중령이 여군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자 최중령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차관과 대장은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침묵했다면 다음 피해자가 나였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연의 용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차관은 부대장을 향해 엄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왜 상급자로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는지 추궁했습니다. 부대장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큰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대장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군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모든 관련자들의 증언이 끝났을 때쯤 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최중령의 행동은 정당한 군기가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폭행이었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관은 마지막으로 최중령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최중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여전히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국방부 조사단이 즉시 파견된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차관의 지시로 이미 서울에서 출발한 조사팀이 곧 도착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부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뤄질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최상훈 중령은 이런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며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대에서 쌓아온 권위와 영향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조차 이제는 그를 피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군 생활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대장 역시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단이 온다는 것은 부대 전체의 관리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미 최중령을 포기하고 어떻게든 부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에 대해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물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너무 큰 파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단이 도착하자 부대는 완전히 비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조사단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행사 당시 촬영된 영상들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조사단은 최중령이 서연을 때리는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했고 당시 상황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조사관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명백한 폭행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중령의 평소 행동 패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여군들이 용기를 내어 그동안 당했던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어떤 여군은 최중령이 여자는 원래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다며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군은 임신을 했을 때 최중령이 군대 나와서 애나 낳고 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최중령의 행동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차별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이런 패턴을 통해 최중령이 여성 군인들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중령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평소 그를 지지하던 간부들조차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군 조직에서 낙인이 찍힌 사람과 연관되는 것은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중령은 이런 냉대를 받으며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중령은 서연에게 마지막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조사단의 감시하에 이루어진 이 대화에서 최중령은 서연을 향해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군 생활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는 여전히 서연의 미래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최중령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은 담담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오래 군 생활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최중령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연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최중령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중령의 행동이 명백한 성차별적 폭행이며 이는 군 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상훈 중령은 즉시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장도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지고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대 전체는 이런 결과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최중령이 자신의 숙소에서 짐을 싸고 있을 때 그는 지난 20년간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언제부터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존중하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젊은 장병들은 서연의 용기에 감명받았고 기성 간부들도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상훈 중령의 직위 해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강원도 산야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도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령은 서연 사건을 교훈 삼아 부대 내 인권과 성평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장병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우선 과제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후배 여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서연은 교육장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후배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때로는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날 뺨을 맞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죠.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한 후배 여군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후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용기는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행사와 훈련 시 성별 차별이나 폭행을 금지하는 인권 수칙이 만들어졌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이 실시되고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기구도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서연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가져온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군들이 따로 모여 앉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여군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되고 반영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재현 중령은 서연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부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권위와 폭력이 아닌 존중과 신뢰로 부대를 지휘하는 새로운 리더십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은 부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사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부대 전체의 사기와 단합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숙소에서 가족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한기석 차관은 딸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해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외삼촌 한영진 대장도 서연의 행동이 군 전체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큰 보람은 가족의 칭찬이 아니라 부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서연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군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각 부대마다 성희롱과 성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되었고 피해 신고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여군의 역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서연의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정군에 걸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것입니다. 몇 달 후 서연은 또 다른 부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속 전날 부대원들은 서연을 위한 작은 환송회를 열었습니다. 평소 서연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후배 여군들은 서연을 롤모델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환송회에서 한 선배 장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소위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 부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어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새 부대로 떠나는 날 아침, 서연은 창문 밖으로 펼쳐진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결국 변화를 만들었네요. 이 말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결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새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뺨을 맞았던 그날의 굴욕감, 홀로 서야 했던 외로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힘겨운 투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새 부대에서도 서연은 변함없이 성실하고 정의로운 군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부당한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그 미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